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외전 2편으로 신내림을 피하기 위한 그리고 다시 넘겨주기 위한 암투가 고스란히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암투가 벌어졌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를 찾아온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사실상 상대편의 떠넘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의 이야기지만요. 상대편, 그러니까 올케 쪽에서 그 아이에게 내림고 떠넘기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의 고모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편의 무속인은 다 늙어서 실력이 다 된,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아무리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베테랑이라도 나이 들어서 신체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라면 이제 막 훈련소에서 나온 신병한테도 육체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건 3살 배기 어린애들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물며 상대편 쪽이 지속적으로 날려대는 살을 보아하니 원래 모시는 신 자체도 그닥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대치 상황은 예상이 됐지만 상대편은 다 늙은 늙수구레에 모시는 신도 제가 모시는 장군님에 비하면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상대편이 약하다고 방심했다가 전멸하거나 멸망을 한 군대나 국가의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이 어머니가 혹시 이걸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척 봐도 제가 비용을 이야기라면 크게 당황할 것 같아 보이는 형편이었지만 단순히 구슬에서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 몸을 방패 삼아 상대편에게 이 살들을, 다시 말하면 저주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당히 위험한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재수 없으면 제가 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서 비용을 저렴하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생명수당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제가 비용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5분 정도를 침묵을 지키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던 어머니분은 결심이 섰는지 아이가 사는 게 먼저라며 비용 지불을 약속하셨고 제가 굳이 안 써도 된다고 뜯어말린 각서까지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내 아이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할 거라고 일종의 경고까지 하시는 걸 보아하니 사람은 제대로 찾아오셨네 했죠. 일단 아이는 제 신당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로 했고 사흘 뒤에 금액을 마련해서 다시 오시겠다며 어머니분이 자리를 뜨면서 저와 상대편 무속인 간의 전면 대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 꿈을 꾸게 됐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무복을 입은 늙수고래한 노파가 등 뒤에 신을 달고 나타나서 왜 일면식도 없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얼른 그 아이 내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이 양반 이거 젊었을 때는 한끗발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노성이 지닌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그 양반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제 상대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대꾸도 없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방울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르는 건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와 주질 않으니까 아주 방방 뛰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빈손을 축혀들고는 가운데 손가락만 빼꼼 올려 보이며 방울을 계속 흔들었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옆에서 자고 있을 아이를 돌아봤는데 제 신당에 올 때까지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던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을 잘 자고 있는 걸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안도감이 들었죠. 아침에 아이가 대뜸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달 어플이 지금처럼 상용화된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치킨이나 짜장면, 피자 이 정도는 어플로 배달이 돼도 햄버거나 샌드위치, 커피 이런 건 배달이 안 됐어서 직접 나갔죠.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살을 마구잡이로 날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그대로 건너려는데 제 뒤에 있던 장군님이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시면서 노성을 버럭 내지르시는 그 순간 덤프트럭 하나가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가 보면 우연이라던가 네가 잘못 봤겠지 하겠지만 제 눈엔 그 덤프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허연 빗장 같은 게 5개가 일렬로 꽂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누군가를 노리고 날린 살이 형체를 띠고 있다는 건 진짜 작정하고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일단 화를 사귀고 햄버거를 산 뒤에 제 신당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다 하면서 제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탄 운전자의 헬멧에 똑같이 허연 빗장 3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걸 본 저는 그대로 몸을 날려서 아이를 갓길로 밀어냈죠. 물론 저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을 해서 팔이 부러졌고요.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곧장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피해 복수극을 말이죠. 일단 상대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아이의 혼을 그대로 베낀 부적 3장을 준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형들에 붙여둔 저는 아이를 뒤주에 숨겨둔 채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제가 의식을 하는 동안 날린 살이 좋기 수백 개는 될 테니 상대 쪽은 기겁을 했을 게 틀림이 없고요. 아이를 대상으로 날리는 살들은 준비한 인형들에게 날라가 꽂힐 테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혼을 베끼는 부적은 나 무속인이요 하는 사람 수천 명을 갖다 놔도 한두 명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다 늙어서 신발이 다 빠진 상대편에서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저 제가 날리는 그 무수한 살들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했을 겁니다. 장장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저는 의식을 마무리하고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잘 자고 있었고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대편이 먼저 더럽게 시작했으니 정당방위 따위가 아니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살을 계속 날려댔습니다. 정확히 사흘째 되던 그날 밤 저는 꿈에서 그 늙수구레를 다시 만났는데요. 상대편의 신은 형체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 무속인 역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네요. 제가 날린 살을 결국 다 못 막아내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소멸 직전까지 갔고 자기도 신체에 타격을 크게 입어서 명이 한참 단축이 된 것도 모자라 자기 쪽의 아이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저는 여유롭게 윙크를 하면서 말했죠. 그러게 누가 함부로 건드리래? 네가 무지해서 네가 모시는 신도 죽고 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야, 이 빡대가리야. 제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늑수그레와 그 신이 제 꿈에서 퇴장을 했고 그날 아침 아이 어머니가 금액을 마련해서 오셨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저한테 큰절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요. 아이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네요. 제가 글을 써드린 대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찍어 누른 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내상을 입었고 의식 중간중간에 위험할 만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금액은 양심에 가책 받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게 옳다고 처음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모시는 장군님께 작은 치성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소액만 받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제 결정에 아이의 어머니가 많이 의아해 하셨지만 저도 큰 공부했다고 셈치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받은 돈은 단돈 5만원이었고 이것 때문에 장군님께 이틀 내내 죽도록 깨졌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솔직하게 상대편이 그 정도의 레벨이라 제가 이겼고 아이에게 무속업을 잊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편이 저와 비슷하거나 살짝 약한 수준이었다면 아마 저 자신도 자칫하면 정말 위험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낸다는 게 살짝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검통님이 먼저 번에 저 몇 번 구해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선뜻 내어드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대편에 속해 있던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편은 오늘 새벽 2시께 제 메일통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야기들이 미리 도착을 해있고 제가 대본을 어느 정도 짜면 바로바로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된 이야기가 한 편 오고 다음 편 나중에 오고 이렇게 되면 이번 편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